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특검법 받겠다라고 밝히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또 역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아유 굉장히 좋은 기회여가지고 다녀왔고 그 정치인으로서의 소명 의식, 사명감 같은 걸 다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습니다.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진짜로 우리 정치 보면은 저도 그런 우리 정치를 약간 일일 드라마화, 막장 드라마화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뭐 사실 이런저런 그날의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좀 보다 보면은 여의도에서 소꿉장난 한다는 느낌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소꿉장난? 우리끼리만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이게 과연 국민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뭐 저도 문제 있을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19개국에서 한 명씩 젊은 정치 지도자, 뭐 정치 리더들이 와서 하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온 친구들 중에도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지금 체포된 친구도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야당 활동하다가 진짜 구금되고 동료들이 막 잡혀가고 정말 그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고 이런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우리 예전에 정말 YSDJ 시절에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만나니까 저 친구들은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다시 되새기고 왔습니다. 되게 진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안으로 급부상한 최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땡큐죠. 땡큐? 네. 제보공작 포함시키면 땡큐입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 모든 특검이라는 거는 등이 들어갑니다. 등. 네, 그렇죠. 네. 항상 그 한 글자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사 외압 등 관련 사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보공작 넣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세에 지장 없다? 대세에 지장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거 넣어주면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야당들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정하게 다 넣자.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 안 넣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른바 제보공작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점에서 땡큐다? 저는 땡큐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도 구명 어떤 의혹도 다 같이 따져보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면은 따져보자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명문으로 쓰지 않더라도 수사 외압 등 관련 사건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수사 기법상 뺄 수도 없을 거라고 뺄 수도 없고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서 살을 붙이면은요 어떤 또 좋은 효과가 생기냐면은 특검 인원을 더 늘리자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수사할 거 많고 주변에 외압이든 제보 공작이든 다 해야 되니까 수사 인원이나 수사 기간도 조금 넉넉하게 잡읍시다라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 땡큐인데? 물론 삿바 싸움은 하겠죠. 싸움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나쁠 것이 없는 얘기다. 근데 대표께서 땡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갑자기 더 급 궁금해지는 게 한동훈 대표는 그럼 이 제안을 왜 했을까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좋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선량하게 봐주면 당내 설득용이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를 좋게 봤을 때 밀린 결과물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주장을 하고 한다라는 당내에 보여주기용일 것이고 좀 나쁘게 보면 시간 끌기 내지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조금 안 받을 거다. 안 받겠다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야당 분열 내지는 시간 끌기용일 것이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그 뇌 그림 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께서 파악하시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삿바 싸움은 하겠죠. 예. 삿바 싸움 하고 이거 뭐 다른 어떤 실질적인 의혹과 이거는 뭐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얘기하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등에 넣어서 그냥 다 그럼 그냥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특검 추천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다 정리가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것도 이제 계속 삿바 싸움을 할 것이고 네. 특검 추천을 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기본적인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는 될 겁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칭찬을 하고 가야 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이 안 풀리고 있어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주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상컨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전당대회 승리하시고 승리 일성으로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오히려 그 시기를 앞당기셨고 저는 그렇죠. 대놓고 얘기 안 하셔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랑 상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놨어요. 포석을. 그러면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의 안을 국민의힘 안을 내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야 대표 회담을 해서 그 부분 논의하자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포석을 미리 잘 깔아두셨지 않나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연임 임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여야 영수회담 말고 네. 여야 대표회담 혹시 성사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치적인 이유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도 조금 관종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뭐 관종이라는 게 나쁘게 모든 정치인이 다 관종이죠. 네. 그러니까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잘 보면은 한동훈 대표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티격태격하는 부분 내지는 관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적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독자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회담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과 한동훈 1대1 구도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근데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2기 지도부 출범을 하면 본인의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표회담 하는 거 나쁠 거 없고 대표회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과도 만나고 싶다라는 영수회담 논의로 이어갈 수 있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이런 부분은 자기 자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토론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완화에 일정 부분 찬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나쁠 게 있냐. 그리고 여기서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본인이 여론 주도권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겠다.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 보면서 열흘 기한을 딱 설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금 보면 시간 끌기가 늘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께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표현이 뭐였더라? 한동훈 대표가 특검 안 하려고 머리 빠지게 고민할 것. 머리 빠지는 걸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그 강하게 고민할 거라는 의미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할 거면 진작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장벽 돌파가 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돌파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의지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조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껏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문을 냈어요. 어쨌든 본인도 뭐 제보 공작 이런 거 포함해서 뭐라도 내겠다 뭐 했는데 그 전까지는 다들 한 얘기가 이걸 진짜 한동훈 대표가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뭐 천하람 아니든 뭐든 뭐 같이 하든 뭐 이거 뭐 하고 싶어도 이게 진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다 팔짱 끼고
한동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일정 기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아니냐, 당내 눈치 보기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움직이는, 친한계 의원들도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갤 수는 없을 거고, 제 예상으로는 야당들이 도저히 받기 어려운 이상한 조항들을 덕지덕지 붙인 회계환 특검법을 아마 준비하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는데, 제보 공작 말고도 네, 뭐 이상한 온갖 이상한 그리고 뭐 언론 브리핑을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회계한 내용들로 막 붙인 걸 내실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야당 안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또 뭐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번 주가 상당히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 기간이 요번 주라고 봐야겠네요. 이 문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멋있는 척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인이 얘기했고 어쨌든 본인의 공약사항인데 그걸 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물러서는 모양은 못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은 본인 버전의 특검법을 안 내면 그거는 국민들 앞에 거짓말한 거고 대국민 거짓말이고, 더 최악인 거는 못 내는 거거든요. 못 내면 10명도 못 모으고. 그러니까 속칭 모냥 빠진다. 그렇죠. 멋있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이 원외 당대표의 한계, 한동훈 리더십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라도 뭐라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최고의 이슈가 독립기념관장 선임부터 광복절 경축사를 거쳐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까지 1년의 과정을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일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참 참담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반복된 사과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억지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물론 과거에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만은 사과한 이후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역시나 망언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일본의 그런 정치인들의 망언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꾸준한 입장 표명이 우리 입장에서 있어서 나쁠 게 없죠. 외교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거는 외교나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기에는 완전 좀 실격인 수준의 실격이다. 발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건강한 관계 설정이 가능한 시기가 됐죠. 이제는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데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굴종하는 내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적절한 요구를 못하게 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건강한 관계가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만약에 원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당 인사들이라면은 오히려 더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